지난 시간에 14대 봉상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가를 죽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 돌고를 죽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그 가족 또한 불행한 것이 당연한 그런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이 때문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종살이를 시켜서 을불은 거기서 얼마 못 견디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을불을 관아에 고소해서 결국은 을불은 소금을 다 뺏기고 힘심 맞아서 정말 거지골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구려의 역사를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구려가 총 28대 약 700년가량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14대 봉상왕을 거치면서 이제 고구려의 역사 한 절반쯤은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고구려 왕조로서는 절반을 갔지만 아직 고구려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우리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웅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고구려의 역사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대 봉상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질투 또 시기가 많고 아주 방탕한 정말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었는데요. 이 왕이 처음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달가를 죽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 돌고를 죽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그 가족 또한 불행한 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돌고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을불이 있었는데 봉상왕은 이 당시 조카였던 을불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죠. 왜냐면 을불을 살려두면은 당연히 자신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항거하는 사람들이 이 을불을 자기 대신에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봉상왕도 자신이 정말 문제 많은 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일이 불안하고 그래서 동생에다가 조카까지도 죽여 없애려고 한 것이겠죠.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이 때문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였던 봉상왕이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혼자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텐데요. 처음에 간 곳이 음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음모라고 하는 주인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밤마다 개구리가 울어대니까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고 그걸 어떻게 못 울게 하겠습니까? 밤마다 가서 잠도 안 재우고 돌로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때리라고 시키는가 하면 그 이후에 굉장히 호된 종살이를 시켜서 을불은 거기서 얼마 못 견디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금장수였던 제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제모란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돌이였던 을불을 함께 장사를 하자고 권유를 해서 이 제모와 함께 소금을 팔러 다니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 그랬겠죠. 소금이 참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염전 시스템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또는 그런 소금 연못에서 소금을 추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금이란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소금이 귀하고 또 굉장히 비싸게 잘 팔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금 장사를 나서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을불이 어떤 노파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숙박비로 소금을 조금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을 소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뭐 이 당시에 소금 한 말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소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숙박비를 비싸게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을 더 요구하죠. 하지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을불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소금을 계속 줬다가는 자기 장사 미천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난 이 할머니가 결국은 이 소금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신발을 을불의 소금자루에 몰래 감춰두고
그리고 다음날 을불이 길을 떠날 때 신발 도둑이라면서 을불이 잡기에 이르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을불을 관아에 고소해서 결국은 을불은 소금을 다 뺏기고 그 소금은 할머니한테 가고요. 을불은 hum신 맞아서 정말 거지걸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원래 왕자로 자라났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 의해 억울하게 죽고 자기는 왕자는커녕 거지처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음모도 그렇고 그 옆에 할머니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만 만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왕실은 어땠을까요? 당시 봉상왕의 폭정이 계속되면서 국상이었던 창졸이 또 수많은 신하들이 간하고 간했지만 그런 신하들의 목숨만 죽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창졸이는 더 이상 봉상왕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반정을 준비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 다음 대안으로 을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불은 이미 궁궐을 나간 지 오래였고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창졸이는 분명히 어딘가에 을불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을불을 찾게 합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지들 틈에 끼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과 행동과 또 말씨가 남달랐던 을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 가까이로 모셔와서 어느 민가에 숨겨두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졸이는 반정을 일으키고 봉상왕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지 그만 궁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게 잘하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잘못 만난 아들들, 그러니까 이 봉상왕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서 왕자들도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창졸이는 반정에 성공한 뒤 곧바로 을불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을불은 어린 시절 왕자에서 거지로, 자라서는 거지에서 왕으로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15대 미천왕 되겠습니다. 미천왕 하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의 여러 왕들을 언급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언급되는 왕이라면은 1대 문명사왕, 2대 유리왕을 조금 언급하고요. 또 6대 패주왕, 9대 고국천왕. 사실 고국천왕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보통 을파서의 업적으로 많이 덮여지죠. 그리고 동천왕이 좀 나올까 말까입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왕이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19대 광개토대왕, 20대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광개토대왕 다음으로 영토 확장에 힘을 썼던 왕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15대 미천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천왕대의 영토 확장 그 배경을 알려면은 당시 국제 정세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역사와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천왕 또 중천왕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도 중국의 삼국시대 위, 촉, 오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모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계속 고구려 역사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역사에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영토로 진출하고 또 어떤 때는 빼앗기고 승리했는지 패했는지 이런 관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당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삼국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사마염에 의해 중원은 진나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나라를 세웠던 사마염이 죽고 그 다음 황제로 넘어가면서부터 진나라는 망조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8왕의 난이라고 일어나는데요. 이 사마씨 왕자들이 너도 나도 다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지방 간에 볼 꼴 못 볼 꼴 다 온갖 추잡한 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90년부터 306년까지 무려 16년간에 걸쳐서 이 난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진나라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실이 분열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온전히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나라의 영토를 야금야금 노리는 다른 부족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원래 진나라가 여기 전체를 다 차지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영토가 다 조각조각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진나라는 대략 이제 이쯤에 있었다 치고요. 좀 이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자, 여기 흉노 보이시죠? 자, 흉노의 귀족이었던 유연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물론 이 앞에 있었던 이 전한, 후한 그 유씨의 한나라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 한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백제 이야기를 할 때 백제 책계왕이 이곳 대륙으로 진출하다가 이 한나라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3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로서는 팔왕의 난이 끝났었던 306년 이후 1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겁니다. 물론 진나라의 사마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서 여기다 다시 한번 진나라를 건국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동진 이전에 가운데 있었을 때를 가리켜서 서진이라고 부르죠. 한편 이 한나라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곳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땅을 잡고 영토를 지정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한나라에서 조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조라고 쓰여 있는데 나중에 흉노 중에 또 다른 석시 귀족이 후조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나라를 세우고 여기도 조나라를 세운 건데 요게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들이 여기를 전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중원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갈라지고 이것이 동진으로, 또 가운데는 전조가 서고요. 또 위에는 뭐 선비족, 또 뭐 흉노 이런 부족들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